자, 10번 문항 인수분해 하래요. 보이는 것부터 합시다. 예, 공통 보이네는 일단 x를 뭘로? 스몰 x 제곱 플러스 2x로 고치시면 x-5 x-13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65 20이니 괜히 썼다. 마이너스 18x 플러스 45 95 45 되나? 안되네. 15 3 마이너스는 x 마이너스 15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자, x 환원시켜 주겠습니다. 환원시키시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인데 인수분해 됩니까? 되죠. 얘는 3, 5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1, 3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하시면 작은 것부터 써주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x 플러스 5로 써지겠네요. 자, 두 번째는요, 요거 보고선 제곱이 있어. 하필이면 앞에 것도 제곱이야. 요거 찾으셨으면 문제 말 다 했지. 얘는 2xy의 전체 제곱, 얘는 이거의 제곱이래. 는 합차 공식에 의해 2xy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곱하기 2xy 마이너스 얘네들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서 또 인수분해가 가능할까? 가능하죠. 왜? 얘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y, 왜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니 정리하시면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z제곱이 될 것 같고, 여기는 z제곱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똑같은 이유로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으로 묶일 터이니 똑같이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z, 뒤에 거는 z 플러스 x 마이너스 y, z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되겠네요. 굳이 뭐 고쳐준다면 x, y, 알파벳 순서대로 고쳐드린다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z, x 마이너스 y 플러스 z,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z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군요. 복잡하긴 하지만 차근차근 풀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11번. 2차식의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이라고 하네요. 2차식의 완전 제곱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떤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제곱꼴로 인수분해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라는 말인 것 같고, 해보지 뭐. 해봅시다. 얘를 인수분해 할 건데 혹시 공통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보이십니까? 보이신다면 땡큐지 뭐. 뭐야, 3하고 5랑 더해서 8, 1하고 7이랑 더해서 역시 8. 그러면 정리하시기를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7,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5 플러스 a라고 정리하시면 될 거고, 준식을 얘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 플러스 a가 되겠네. 자, 여기서 얘네를 치환시킬 거예요. x는 x제곱 플러스 8x로요. 그러시면은 x 플러스 7, x 플러스 15 플러스 a가 되고요. 전개하시면 x제곱 플러스 22x 플러스, 좀 복잡하다. 두 개 하면 30인데 그게 3개 있으니까 90이고 90에다가 15 한 번 더하니까 105 플러스 a가 되겠네. 얘가 2차식의 완전 제곱식꼴로 돼야 된대.
여기 2차식의 완전제곱 10꼴. 근데 x제곱 자체가 지금 x제곱 자체가 2차식이잖아. 그럼 x에 관해서 x 플러스 세모의 전체 제곱이면 이런 꼴 되는 거 맞겠죠? 그럼 얘를 뭘로 고치자? 완전제곱식으로 고치자. 완전제곱식.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얘에다가 뭘 더할지 쓰면 되죠. 뭐 x제곱 플러스 22x에 얼마를 더해서 완전제곱식을 고칠지. 105 플러스 a가 되겠지. 얼마 하면 되니? 121.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21 써주면 x 플러스 11의 전체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6쯤 되나? 그죠? 근데 얘가 완전제곱식으로만 남아야 되니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따라서 a 값은 얼마? 16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죠? 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a, b, c일 때 어떤 식을 만족한다고 한다.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일단 이등변 삼각형을 판별할 수 있는 거 a랑 b랑 같은지 b랑 c랑 같은지 그걸로 판별할 수 있는 거고. 즉 다시 말하면 세 변 중 두 변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고 정삼각형은 a는 b는 c라는 거 보이시면 되고 빗변의 길이가 b인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보이면 돼? b제곱이 a제곱 플러스 c제곱인 거 보이시면 될 거고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은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인 거 보이시면 되겠죠. 예,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얘를 인수분해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하려고 하는데 a에 관해서 3차, b에 관해서 2차보다 큰 거 있나 없고 c에 관해서 3차. 그러면 b로 내림차순 정리하죠. 자, 옆에 b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b제곱의 앞에 써주실 내용은 a 그리고 플러스 c가 되겠네요. 그 다음 b가 없어요. 그죠? 그럼 차례차례 정리해 주시면 플러스 a 세제곱 플러스 a제곱 c 마이너스 c 세제곱 마이너스 ac 제곱은 0이 되겠네요. 그래 놓고 봤더니 요것과 요것의 공통인수가 보이는 것 같아. 뭐 a제곱 a제곱을 묶으시면 a제곱 a 플러스 c 얘는 c제곱으로 묶으면 c제곱 c 마이너스인데 선생님이 여기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a 플러스 c가 되겠네. 뭐야, a 플러스 c 다 나왔네. 그죠? 그러면 정리하시면 a 플러스 c로 묶으시면 b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0이 돼버리네. 자, 세 변의 길이 a, b, c라고 했어요. 그럼 a도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라는 게 이 조건 안에 들어있는 거고 될 수 있니?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양수 두 개 더해서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얘가 0일 수밖에 없다. 얘가 0이라는 소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퀄 c제곱이 되는 거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예. 자, 13번은요. 102의 값을 구하래. 102라는 게 무슨 힌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뭐 102가 힌트인데 뭐 있을까? 없으면 뭘 하면 될까? 인수분해 해보죠. 1, 4, 마이너스 28, 플러스 32. 예, 인수분해 할 겁니다. 보이십니까? 어떤 숫자를 넣어야 될지 보이세요? 안 보이지 뭐. 안 보이면 드립다 해봐야지. 1 집어넣어볼까? 1, 1, 1, 1, 5, 5 없으면 마이너스 23. 안 돼. 마이너스 1, 마일, 1, 마일, 3, 마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1. 안 돼. 2 집어넣어볼까? 2, 예, 1, 2, 6, 6이 12 하시면 마이너스 16. 2 곱하시면 마이너스 32. 예, 되네. 0. 자,
마찬가지로 여기 또 되는 거 있을까? 1, 2, 1, 마이너스 1 안되고 2 집어넣으면 될까? 2, 1, 2, 8 되네. 2, 1, 2, 8, 8이 16, 0이 되겠네. 자, fx 인수분해 했어요. 얘를 근으로 갖는 x-2의 제곱이고요. 곱하기 마지막 x 플러스 8이라고 써줘야겠죠. 여기에 101을 집어넣는데 얘 그럼 2를 없애기 2가 없어지니까 계산하기 편하겠네. f 102는요. 100의 제곱 곱하기 110이겠네요. 그럼 계산하시면 110에다가 공두개 붙이면 되겠죠. 자, 100개의 다항식이 이런 꼴이야. 상수항만 하나씩 낮아주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세모꼴이네. 이 중에 자연수 mn에 대하여 이런 꼴로 인수분해되는 다항식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이런 꼴이라고 했으니 얘를 전개해 봅시다. 전개하시면요. x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n x 마이너스 mn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다항식이 이 꼴이 돼야 되니 m-n은 얼마가? 2가 돼야 되고요. mn은 적어도 1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네요. 그럼 둘이 곱해서 100 이하이면서 차이가 이렇게 되는 아이들을 찾으라는 말이고 굳이 부등식을 쓸 필요 없이 그냥 노가다로 계산을 해도 되지 않을까? 자, 최저항부터 해보자. 3, 1 되죠? 적잖아. 4, 2 되겠죠? 5, 6, 7, 8, 9 3, 4, 5, 6, 7 7, 9, 63 오케이. 10 곱하기 8 80 오케이. 가능. 11 곱하기 9 99 여기가 마지노선이겠네.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 그죠? m n 자, 이러한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요.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10x의 구승 곱하기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점점점 10 곱하기 x의 구승. 예, x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1 곱하기 2차식 혹은 x 곱하기 x 1차식 혹은 다시 2 곱하기 얘가 되겠죠. 그 이상에는 곱해가지고 x제곱의 개수가 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1 곱하기 3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3 곱하기 1이 되어 계산하면 10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그죠? 자, 15번 문제는 1 플러스 2x 플러스 블라블라 10 곱하기 x 구승이라는 9차 다항식을 제곱했을 때 그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선생님이 이거를 풀었으면 1 플러스 2x 플러스 3x의 전체 제곱 플러스 점점점 10x의 구승 또 한번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점점점 10x의 구승인데 이것을 다 전개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x제곱의 개수가 되는 경우는 상수항과 제곱항을 곱하거나 1차항과 1차항을 곱하거나 마찬가지로 제곱항과 상수항을 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을 거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x제곱의 x제곱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따라서 x제곱이 생기는 항은 1 곱하기 3x 제곱 또 2x 곱하기 2x 또 3x 제곱 곱하기 1 뿐이므로 x제곱의 개수는
개수는 1 곱하기 3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3 곱하기 1 해서 3 플러스 4 플러스 3 합이 10이 되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6번은 다항식 x의 10승 플러스 x의 8승 플러스 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qx를 다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래.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바로 표시해보면 q1 값이 되겠네. 예. q1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q 값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해봅시다. x의 10승 플러스 x의 8승 플러스 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라고 했고요. 나머지가 1창 상수항일 텐데 그거 어떻게 구하면 된다? 여기에다가 뭐를 x 이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예,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지?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돼서 나머지가 1이 되겠네요. 예. 그럼 이제 뭐야? x 플러스 1 곱하기 qx는요. 옮기면 x의 10승 플러스 x의 8승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보면 뭘 구하면 된다? q1 값을 구하면 돼. 즉 다시 말하면 내가 qx가 어떤 식인지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자, 여기에다가 다이렉트로 뭘 집어넣자고 1 대입하시면 되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q1 값은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따라서 2q1은 뭐가 되냐면 2가 되고 따라서 q1 값은 1이 되겠네요. 즉 다시 말하면 q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1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17번은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px p1은 p1은 p1, p2는 2, p3은 3. 자, px를 x-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즉 다시 말하면 구하고자 하는 건 p5 값이 되겠네요. 그죠? 자, px가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3차식을 나타내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px가 3차식은 일반적으로 3차식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하는 미지수, 미정계수 4개가 필요한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자, 여기는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나타낼 필요 없이 px 값은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나타낼 수 있을 거다. 자, 그러면 미정계수가 1개, 2개, 3개 그리고 식이 1개, 2개, 3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정계수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 그죠?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3차식을요 또 다르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알파, 베타라는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fx라는 이 2차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음을 알고 배웠어요. x-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물론 여기 있는 게 최고차항의 개수.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이걸 일반화시켜서 만약에 내가 3차식의 3개의 근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fx, 여기는 px라고 되고 px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가 되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 결정 지어주면 되겠죠. 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다시 문제로 들어오면, 문제를 보면 P1의 값이 1이고 P2의 값이 2고 P3의 값이 3이네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Px equal x라는, 자, 이거 뭐죠?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의 근을 찾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이 방정식의 근은 x equal 1 또는 x equal 2 또는 x equal 3임을 만족합니다. 그죠? 선생님이 이 방정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px-x는 0이라는 방정식을 고칠 수 있겠죠? 근이 x equal 1 또는 x equal 2 또는 x equal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px가 지금 3차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차식에서 1차식을 뺀다고 해서 전체 식이 몇 차식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3차식이 되겠죠. 또 px의 최고차항 x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므로 px-x의 최고차항의 개수 역시 뭐가 될 거냐면 1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3차식의 근은 3개의 근을 갖죠. 근데 px-x equal 0이라는 이 식의 근이 1개, 2개, 3개래요. 예, 다 끝났죠. 그래서 따라서 px-x라는 이 방정식은 근이 3개니까 x-1, x-2 그리고 x-3인데 최고차항이 얼마라고? 1이라고요. 예,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즉 따라서 px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x-1, x-2, x-3 플러스 x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p5 값이라고요. 그럼 P5의 값은 뭐가 돼? 5 집어넣으시면 4, 3, 2 플러스 5가 돼서 한 29쯤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대망의 대단원 마무리 평가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대단원 마무리 평가 마지막 문제와 중단원 마무리 평가 마지막 문제를 비교하시면 중단원 마무리 평가 마지막 문제는 곱셈 공식 아니지 공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공식을 활용하여 주어진 식을 계산하라는 문제예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지 과연 이 식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18번은요. 어떤 식을 계산하는데 과연 어떻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고 대다수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것일 거고 어떤 곱셈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겠죠. 봤을 때 97의 세제곱 그래 플러스 군대에 97의 제곱이 있어. 그럼 우리는 플러스 27인데 여기에 97이 곱해져 있네. 플러스 27인데 27은 뭘로 고칠 수 있어? 3의 세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을까? 예, 3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즉 만약에 내가 A를 97이라 하고 B를 3이라 한다면 A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A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a제곱 b 플러스 3 곱하기 ab제곱 플러스 b세제곱으로 쓸 수 있겠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으로 쓸 수 있고, 얘는 a가 57, b가 3이라고 했으므로 100의 세제곱이 되겠다. 즉 얘는 100,00,00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대다수의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과연 어떤 숫자를 어떻게 치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중단원에서는 x의 어떤 값을 집어넣는가의 문제였다면 식을 단순히 계산하라는 주어진 식을 계산하라는 문제는 과연 어떤 값을 어떻게 치환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중단원 마무리 평가입니다.